적기 8강 시작하겠습니다. 교재 72쪽이고요. 자, 11번 문제고요.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죠. 1, 2, 4번이 전반부에서 확인되기 때문에 이거 먼저 볼게요. 자, 1번 보시면 인간의 자유의 향유 조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에 헌법 제37조 1항에서 헌법에 열거리지 않은 자유를 보장하는 장치가 있다. 그 다음에 4번에 자유가 이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한번 보시면 일단 1문단 쪽에요. 자유에 대해서 그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문단의 둘째 줄 끝에 보시면 하지만 인간의 삶에 필요한 자유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모두 구체적인 이름을 띠고 있을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2문단에 보시면 자유가 무한하지도 않고 방임도 아니다라는 서술이 나와 있기는 한데 이것 때문에 이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까지 나와 있지는 않아요. 따라서 확인되는 건 이름을 띠고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4번이 적절하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 한번 가보죠. 1문단에 이어서 보시면 헌법 제37조 1항 얘기를 하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리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 정함으로써 모든 영역에 걸쳐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즉 헌법이 직접 언급되지 않아도 자유를 보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2번도 확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문단 한번 보시면요. 인간 자유의 향유 조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공동체,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 그 다음에 공동체의 존속과 발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향유할 수 있다 해가지고요. 1번도 바로 확인이 되네요. 그죠? 3번은 잠깐 보시면 헌법에 명시된 자유 외에 새롭게 발견하게 될 자유를 제한할 경우에 그래서 새롭게 발견하게 될 자유를 제한할 경우에 과잉금지 원칙을 적용한다. 물론 이제 3문단에 보시면 그죠? 자유를 제한할 때는 과잉금지 원칙이 적용된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고요. 문제는 명시된 거 말고 새롭게 발견하게 될 자유 이것도 문제가 되는데 우리 왜 이미 1문단에서 헌법 제37조 1항 1문단의 셋째 줄이에요. 헌법 제37조 1항에 열거되지 않은 것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고 그러면 직접 열거리지 않더라도 헌법에서 명시된 거 외에 새롭게 발견하게 될 자유도 어떻습니까? 헌법에서 보장하는 거고 이 자유를 제한할 때는 과잉금지 원칙이 적용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4번도 확인이 되는 거죠. 그죠? 떨어져 있는 정보를 조합해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발견하게 될 자유도 일단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고 이건 역시 제한할 때 과잉금지 원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12번 보시면 보기가 들어가기에 적절한 곳인데요. 보기 보시면 아침 기도는 아침 뉴스, 그 다음에 저녁 기도는 저녁 종합 뉴스 해가지고요. 뉴스와 기도의 시간이 이렇게 동일하다는 거 확인이 되는 거고요. 이걸 언급하고 있는 거 보시면 기억 앞에 보죠. 뉴스 타자는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교회의 시간 규범을 따른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아침 기도가 아침 뉴스, 저녁 기도가 저녁 뉴스 해가지고요. 이거 다루고 있는 거 기억밖에는 없고요. 니은, 디귿, 리을 앞쪽에서는요. 이 기도와 시간에 그죠? 기도와 그 다음에 뉴스의 시간 관계를 다루는 진술이 아예 없습니다. 13번 보시면 부합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일단 1번 보면 효가 봉건 가부장제 사회에서 비롯된 1차적 인간관계, 그 다음에 효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조건 없는 신뢰 기초, 그 다음에 윗사람에 대한 복종을 절대시하지 않는 게 유교적 윤리의 한바탕이다. 그 다음에 4번에 충의 도리 다해서 효의 도리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단 한번 보시면 1문단의 첫째 줄에 효가 1차적인 인간관계라는 게 나와 있기는 해요. 근데 이거 봉건 가부장제 사회의 유습이라는 것을 오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부장제 사회에서 비롯된 건 아니에요. 그죠? 1번 확인되고요. 전체를 보시면 알겠지만 선택지 2번하고 4번은 아예 언급이 안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형식적으로 3문단에 보시면 첫째 줄에 위 구절에 담긴 입장을 기준으로 보면 책으로 같이 보세요. 효는 윗사람에 대한 절대 복종으로 연결되는데 그 다음에 3문단의 셋째 줄에 하지만 이 구절만을 근거로 해서 효를 복종의 윤리라고 보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고 유교의 기본 입장이라는 것은 부모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맹목적인 복종은 그 자체가 불효라고 보았기 때문에 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3번에 윗사람에 대한 복종을 절대시하지 않는 거죠. 이를테면 효가 윗사람에 대한 절대 복종으로 연결되는데 이렇게 봐서는 안 되고 부모 즉 윗사람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뭡니까? 맹목적으로 복종하지는 않는 게 유교의 기본 입장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3번은 부합하는 진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4번이요. 제목으로 적절한 거, 글의 핵심 주제를 이제 제목으로 연결하는 건데, 이거 잘 보셔야 되죠. 일단, 계몽주의 사상가들의 견해 얘기하면서, 여기서 보세요. 우리 셋째 줄에 다른 한편이라고 전환하면서 어디에 핵심이 가고 있어요? 진보. 그 다음에 질문 던지고 있죠. 그렇다면 그들이 자연을 진보하는 것으로, 자, 다시 말해서 상수라고 있는 거죠. 끊임없이 어떤 목적을 향해서 전진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데에는 어떤 근거가 있었던가. 이 질문의 답이 바로 핵심이 될 거고요. 이 핵심을 담고 있는 게 제목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럼 이런 거죠. 자연이 진보한다고 본 근거가 무엇인가. 그래서 헤겔 같은 사람은 역사는 진보하지만 자연은 진보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고요. 반면에 다인 같은 사람은 진화와 진보를 동일한 것으로 주장함으로써 모든 혼란을 정리했다. 즉 뭡니까? 자연의 진화가 곧 진보라고 보면서 이제 자연 역시 진보하는 것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견해 자체가 뭡니까? 일종의 혼란을 낳았다라는 거. 이 견해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해주고는 있죠.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이면서 전한 이유의 핵심을 담고 있는 거. 그죠? 자연이 진보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그래서 자연의 진화가 곧 진보기 때문에 그죠? 자연 역시 진보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진보와 진화에 관한 견해들. 물론 여기에 자연의가 들어가 있으면 더 정확하기는 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많이 택하는 오답이 3번이에요. 역사의 법칙과 자연의 법칙인데 여기서는 자연의 법칙의 핵심을 두면서 자연이 진보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해가지고요. 그러면 자연의 진화가 곧 진보라고 봄으로써 자연 역시 진보한다고 볼 수 있었다. 이런 근거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4번이 적절하고요. 이 글에서는 역사의 법칙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연이 진보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15번 보시면 순서 문제고요. 두 갈식이니까 전체적인 내용이 맨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보니까 기역 아니면 니은이 맨 앞에 나오는데 기역 같은 경우에 보시면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언어 단위를 어절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문장 전체에 대한 얘기, 인간의 생각을 완결된 형태로 담을 수 있는 언어 단위. 그러면 문장에 대한 전반적인 정의, 포괄적인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문장의 구성 성분이라는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니은이 첫 번째로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3, 4번 중에 하나인데 니은 기역이냐 니은 디귿이냐 보는 거죠. 기역은요. 기본적인 단위, 구성의 기본적인 단위가 어절이고 그 다음에 띄어쓴 문장 성분을 각각 어절이라고 한다. 그리고 디귿 보니까 띄어쓴 어절이 몇 개 모여서 문장 성분이 된다. 말 그대로 띄어쓰기 단위 자체가 성분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이 몇 개 모여서 문장 성분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확장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단위부터 확장되는 거. 그래서 니은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역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이 이어지는 게 적절하겠죠. 그래서 띄어쓴 어절이 모여서 문장 성분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구고 절과 다르다라고 해서 부수적인 정보 덧붙이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니은, 기역, 디귿, 리을로 이어지는 게 적절하고요. 16번 적절한 거 찾는 거죠. 일단 1, 2, 3, 4번의 집단 소송지 얘기하고 있고요. 1번 보니까 60년대 유럽에서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분산되어 있던 사회적 권리를 찾는다. 그 다음에 재판을 진행할 때 전체 소송 비용이 준다. 그리고요. 자, 다른 피해를 입은 피해자 집단이 단일화된 소송을 제기하는 거. 우리 1문단 보시면 5번째 줄에 그죠? 이 제도는 60년대 미국에서 시작됐다 그랬으니까 1번 안 되는 거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문단의 셋째 줄을 보시면 그죠? 집단 소송제는 같은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4번에서는 다른 피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단일화된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 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 그랬지. 그러면 정해진 전체 소송 비용을 각자가 나눠서 낸다는 거지 전체 소송 비용이 준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3번도 안 되고요. 3문단의 첫째 줄 보시면 분산된 사회적 권리를 더욱 많이 보호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집단 소송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이런 분산돼 있던 사회적 권리를 찾는 게 힘들었는데 집단 소송제가 도입되면서 이런 것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은 결국에 이 권리를 찾아줄 수 있다는 얘기와 개념적으로 대응이 되는 거죠. 따라서 2번이 정답이고요. 자, 17번은요. 바르게 배열한 거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한번 볼게요. 얘가 일단 나 아니면 다가 먼저인데 나에서는 인간의
네 가지 능력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에서는 네 가지 능력의 유지, 심화, 개발에 봉사하는 가장 주요한 매체. 지금 가만히 글을 한번 보면 다에서는요, 이 네 가지 능력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당연히 인간의 네 가지 능력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하고, 그리고 이러한 네 가지 능력을 유지, 심화, 개발에 적절한 게 책이다라는 얘기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나가 먼저 나와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나 보니까 그 네 가지 능력이 어느 것도 완벽하지 않다. 그 다음에 가에서요, 그러나 이런 완벽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위대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 책은 이걸 유지, 심화, 개발에 봉사하는 가장 중요한 매체고, 그 능력은 덤으로 얻어진 건데, 라에서 그런데 이라고 지시하면서 덤 얘기하고 있으니까 다 다음에 라가 이어져야겠죠. 이걸 안에서는요, 나 다음에 가, 다 다음에 라 이렇게 이어지는 건 쉽게 보였을 거고요. 다만 이제 다, 라 세트가 먼저 나오면 기본적인 네 가지 능력, 다에서 아무 소개도 없이 그냥 네 가지 능력을 유지, 심화, 개발에 봉사하는 가장 중요한 매체가 책이라는 얘기로 바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네 가지 능력에 대한 언급이 먼저 나오는 게 적절합니다. 따라서 나가 세트가 먼저 나오고요. 뒤쪽에 다라가 이어지는 게 적절하겠죠. 자, 18번도 순서 문제예요. 일단 보시면 가 아니면 다 먼저고요. 가하고 다를 비교해 보면 가는요, 인간은 단지 물질의 형태를 변화시키는 것만이 아니라라고 하면서 추가되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아무 내용 없이 추가되지는 않겠죠. 따라서 이걸 안에서는 다가 먼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다 보니까 노동은 인간과 자연 사이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의 넷째 줄 보시면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 움직임을 통해 그는 외부 자연에 작용해서 자연을 변화시키면서 동시에 본성을 변화시킨다. 그러면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에서 크게 두 가지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 다음에 자연을 변화시키는 거, 그 다음에 그거 끝나면 본성을 변화시키는 게 이어지겠죠. 그 다음에 일단 나 보니까 거미와 방직공이라는 사례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이 사례 전체를 포괄하는 진술이 앞이나 뒤에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거미와 방직공을 비교하면서 그죠? 서툰 건축가라 해도 그 다음에 꿀벌보다는 낫다. 왜? 머릿속에 벌집을 그려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 라 보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그러면 어떤 행위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다 쪽이 나와 있는 게 일종의 마지막에 행위죠. 그래서 자연에 내재되어 있던 가능성을 실현시키며 자연의 힘을 자신의 통제하에 둔다. 그러면 이게 자연의 변화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라가 다 다음에 이어질 확률이 크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보니까 인간의 특성을 가진 노동에만 주목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나의 뭡니까? 그죠? 상위 진술이 되는 거죠. 인간의 특성을 가진 노동이라는 거 거미와 방직공을 비교하면서 사례를 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 다음에 라 이어지고 라의 끝부분의 사례로 나가 이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가에서 덧붙이는 거죠. 물질의 형태 변화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실현하는 게 이게 뭡니까? 자연 변화 이외의 본성 변화와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가가 마지막에 오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이걸 안에서는요, 다, 라, 나가 순으로 이어지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다음에 19번 보시면 이 문제는 되게 쉬워요. 일치하는 거. 그죠? 뭐 엄마가 하는 말의 의미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단순 질문, 질책, 제한의 기능, 요청, 명령 등등 하면서 이처럼이라고 결론 내려주고 있죠. 같은 말도 상황에 따라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고받는 말은 일정한 상황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이해되지 않는다. 그리고 앞에 사례를 보면 의미가 다르게 해석된다는 게 기능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당연히 몇 번이요? 같은 말이라도 상황에 따라 기능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기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20번은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일단 보시면 1번에 동양회화, 정신성, 그 다음에 사실성과 거리. 그러면 사실성이라는 건 동양회화에서 추가하지 않는 거네요. 그 다음에 회화의 명암이라는 게 실제감, 그리고 구체적인 거, 김홍도의 시름, 김도령의 견도는 다른 명암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선의 맛을 중시한 전통 때문에 동양회화에서는 명암 표현 찾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1문단 보시면 빛과 그림자의 대비를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게 명암법이죠. 그래서 빛과 그림자의 대비가 명암법인 거고, 2문단 첫째 줄 보죠.
단원 김홍도의 실험을 보면 어디에도 그림자는 없다 그러면 그림자가 없다는 것은 빛과 그림자의 대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고 명암법을 쓰지 않았다는 거죠. 따라서 3번이 될 수밖에 없어요. 3번의 의미는요. 김홍도의 실험과 김두량의 견도가 다른 명암법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김홍도의 실험에서도 명암법이 나타나고 김두량의 견도에서도 명암법이 나타나는데 그 사용이 다르다는 게 나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김홍도의 실험에는요. 아예 명암법이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명암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물론 김두량의 견도 같은 경우에 사문단에서 명암법의 흔적을 그저 찾아볼 수 있다는 진술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김홍도의 실험에는 아예 명암법이 쓰이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한번 볼게요. 일단 이 문단의 내용들 한번 보시면요. 그죠? 자, 한번 보세요. 이 문단의 둘째 줄에 자, 이처럼 선묘의 이지의 대상을 나타낸 우리의 전통회화에서는 그림자 표현이 없고 그다음에 동양회화는 명암을 의도적으로 외면한다 그랬으니까 동양회화의 특성이 아니네요. 그다음에 빛과 그림자, 명암법이죠. 명암법을 써서 뭡니까? 명암법 우리가 쓰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실성이나 물리적인 실제감이라는 것은 동양회화의 전통이 아니고요. 선의 맛을 중시해서 정신성을 극대화해온 게 동양회화의 특성이다. 그러면 쉽게 드러나는 게 동양회화 정신성 같은 범주는 추구하고요. 사실성 다른 범주는 거리를 둔 거니까 1번 진술 맞고요. 그다음에 우리 명암이라는 것은 뭘 높인다? 예, 실제감을 높인다. 연결되고요. 그러면 4번에 선의 맛을 중시한 전통 동양회화 맞고요. 그다음에 명암 표현을 찾기가 어렵다. 그죠? 동양화의 특성이 아닌 것들 어렵다라고 그죠? 부정적인 대상을 멀리하고 있으니까 4번도 일치하는 진술이 되는 겁니다. 뭐 크게 복잡한 문제는 아니죠. 자, 8강은요. 이렇게 해서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